가장 믿었던 사람의 몸에 새겨진 낯선 남자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10년을 함께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지우지 못할 기괴한 문신을 하고 나타났다면 그것은 사랑의 증표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배신의 낙인일까요? 오늘 저는 한 남자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한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은 장미 문신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거실의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고 오직 텔레비전의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상훈의 무거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연예인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떠들고 있었지만 상훈의 귀에는 오직 욕실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물소리만이 천둥소리처럼 박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지만 상훈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감돌고 있었죠. 잠시 후 물소리가 옅고 욕실 문이 열리자 수증기와 함께 아내 미연이 나왔습니다. 가벼운 샤워 가운을 걸친 그녀는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을 그녀가 웬일인지 상훈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침실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벌써 자게. 상훈의 물음에 미연은 어깨를 움찔하며 멈춰섰습니다. 응, 오늘 좀 피곤해서. 자기도 얼른 자.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하는 미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내의 피로를 풀어주고 싶다는 순수한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인 의심이었을까요? 상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가운의 깃이 살짝 내려앉으며 그녀의 매끄러운 허리라인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 위로 강렬하게 대비되는 붉은 장미 넝쿨 문신. 갓 새긴 듯 주변 살카든 붉게 부어올랐고 잉크의 광택이 전등 불빛을 받아 기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상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연아, 이거 뭐야? 미연은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아이처럼 펄쩍 뛰며 가운을 여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얼어붙어 있다가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뒤를 돌아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프라이즈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요즘 우리 사이가 너무 건조해진 것 같아서 친구들이 추천해 주길래 용기 내봤어. 자기한테 좀 더 섹시해 보이고 싶었거든.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고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소름이 돋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 미연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주사 맞는 것조차 무서워 내 손을 꼭 잡던 여자가 단지 부부관계를 위해 이 고통스러운 바늘을 견뎌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상훈을 괴롭히는 것은 문신의 도안이었습니다. 장미 넝쿨의 가시는 기괴할 정도로 날카로웠고 그 끝은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암시하는 듯 교묘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선물이라기보다 누군가 자신의 영역임을 표시하기 위해 찍어놓은 낙인처럼 보였죠. 더욱이 그녀의 몸에서는 늘 쓰던 은은한 라벤더 향이 아닌 코끝을 찌르는 진하고 자극적인 머스크 향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미연이 잠든 어둠 속에서 홀로 눈을 뜬 채 생각했습니다. 이 낯선 향기와 기괴한 장미는 대체 누구를 향한 유혹일까요? 상훈은 차디찬 의심을 품은 채 아내의 뒤에 숨겨진 그 남자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허리에서 피어난 기괴한 장미는 상훈의 일상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미연의 곁에서 상훈은 차가운 천장을 응시하며 결심했습니다. 이 불길한 징조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종로의 외진 골목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선배의 소개로 만난 베테랑 탐정 강 실장을 마주했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던 강 실장은 상훈이 조심스럽게 내민 사진 속 장미 문신을 유심히 살피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허리에 새겨진 문신이라. 상훈 씨, 보통 이 부위는 본인이
거울로 보기도 힘든 곳입니다. 즉,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특히 이런 정교한 장미 넝쿨 도안은 그루밍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강 실장의 말에 따르면 질 나쁜 타투이스트들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유부녀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자신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낙인을 찍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넝쿨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보세요. 이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낙인이라는 단어는 상훈의 심장에 날카로운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평소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며 몸에 정체 모를 흔적을 남긴다면 어떨까요? 그저 취향의 변화라고 웃어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저 밑바닥에서 울리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실 건가요? 90%의 사람들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기다 뒤늦게 피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 90%에 속하지 마십시오. 그날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상훈은 강 실장으로부터 성수동의 한 카페 주소를 전송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도착한 그곳에서 상훈은 차창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보수적이고 정적인 옷차림만 고집하던 미연이 어깨와 등이 훤히 드러나는 오프숄더 니트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그런 옷을 입은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짙은 눈썹에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자신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홍대에서 악명 높은 타투이스트 태주였습니다. 태주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거만한 표정으로 미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연은 그런 그의 시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상훈은 치밀어 오르는 NH우스, NH암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카페에서 태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미연의 니트 자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연의 허리 위 장미 문신을 노골적으로 훑었지만 미연은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젖히며 그의 손길을 달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훈은 차 안에서 짐승 같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자신이 일궈온 가정이 저 싸구려 타투 잉크 한 방울보다 못하게 취급받았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장미가 내 아내의 피부를 파고드는 동안 나는 바보처럼 웃고 있었구나. 상훈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 실장이 미리 근처 테이블에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어폰을 타고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상훈이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이거 할 때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좋더라. 미연의 목소리는 욕망에 들뜬 낯선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거만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뭐래? 눈치 못 챘어. 그러자 미연이 깔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한 줄 알고 어찌나 감동을 하던지. 바보 같다니까. 진짜 웃기지 않아. 미연의 웃음소리가 상훈의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근데 오빠, 꼭 여기까지 다 채워야 해.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태주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예쁘다고 했잖아. 넝쿨이 더 뻗어나가야 완성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완전히 내 거라는 표시가 나지. 너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할 때 제일 행복하잖아. 안 그래? 미연은 홀린 듯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오빠. 오빠가 하라면 해야지 뭐. 미연의 대답에는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즐기는 듯한 굴종의 쾌락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훈은 숨이 막혀 창문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위해 섹시해 보이고 싶었다던 그 눈물의 고백은 모두 치밀하게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그녀의 허리에 새겨진 장미는 상훈을 향한 유혹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비열한 낙인이자 남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조롱의 깃발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녹음기를 들고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뛰어들어가 판을 엎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거대한 진실을 위해 인내하시겠습니까? 상우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이 배신자들의 영혼까지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 상우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카페로 뛰어들어가 그들의 멱살을 잡는 것으로는 이 깊은 배신감을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 실장에게 태주의 홍대 작업실 위치와 비밀번호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놈이 여행 간 사이에 작업실 비우는 거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아내가 자신을 바보 같은 남편이라 비웃으며 즐거워하는 동안 상우는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할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파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듯 그는 태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역겨운 욕망의 근거지인 홍대 작업실의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지하실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장면에서 상훈이 그 더러운 지하실에서 찾아낸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증거물이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쓰는 향수가 갑자기 바뀌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훈의 발걸음은 홍대의 어두운 지하 계단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할 진실은 상훈의 영혼을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날은 차갑게 갈수록 예리하게 베이는 법이니까요. 과연 그 지하실 폴더 속에는 어떤 사진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진실이 곧 드러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상훈 힘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남자의 복수를 완성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인내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가장 달콤한 복수일 것입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상훈의 심장은 이미 난도질당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단 한 번의 기만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그 어떤 폭발음보다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강 실장이 건네준 정보에 따르면 상간남 태주와 아내 미연은 양양으로 1박 2일 서핑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상우는 이 기회를 절호의 타이밍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강원도의 푸른 바다 아래서 도덕을 잊은 채 쾌락을 즐기는 동안 상우는 서울 홍대에 위치한 태주의 비밀스러운 작업실 앞에 섰습니다. 강 실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굳게 닫혀있던 철문은 힘없이 열렸습니다. 마치 그 안에 추악한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마다 역한 담배 냄새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음습한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상우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으로 한 발짝씩 발을 내디뎠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위, 태주가 평소 사용하는 태블릿 PC가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짐승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바탕화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폴더들, 그중 하나를 클릭한 순간 상우는 너무나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차마 제정신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여성의 신체 부위 사진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 가장 최근 날짜의 폴더에는 아내의 이름인 미연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지하실에서 아내의 폴더를 발견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안에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수준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상 속의 미연은 상훈이 알던 그 단아하고 따뜻한 현모양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쾌락이 뒤섞여 일그러진 얼굴로 타투 베드에 누워 있었고, 태주는 그녀의 허리에 거칠게 바늘을 박으며 조롱하듯 웃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미연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태주의 발치에 엎드려 스스로를 노예라 칭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웃음을 내뱉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오빠, 허리 밑까지 더 길게 그려줘. 그 바보 같은 남편이 밤마다 내 몸을 만질 때마다 오빠 생각나서 미치게 만들 거야. 미연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남편의 자존감을 짓밟는 가학적인 유의를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벽을 짚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영혼의 살인이었습니다. 상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해온 외장 하드에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주는 미연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연을 그저 자신의 비뚤어진 예술혼을 배설할 도화지이자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장난감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소위 그루밍이라 불리는 심리 조종의 미에 깊이 빠져 그 비정상적인 지배를 사랑이라 착각하며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양양 가면 더 큰 거 하나 새겨줄게. 이번엔 허벅지까지 내려가는 넝쿨이야. 태주의 비열한 목소리가 지하실의 침묵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훈은 태주의 작업실 벽면에 붙은 수많은 타투 도안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연의 몸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장미 넝쿨 도안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훈은 그 종이를 거칠게 뜯어내 손안에서 가루가 될 듯이 구겨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은 아주 사소한 호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갑자기 과도한 친절을 베풀거나 배우자와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독특한 취향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경계하십시오. 한번 발을 들이면 미연처럼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지도 모른 채 파멸의 길로 걷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돋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비극이 여러분의 삶에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슬픔은 타오르는 증오로, 증오는 치밀한 복수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훈은 복사를 마친 외장하드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법적, 사회적으로 파멸로 이끌 마지막 열쇠이자 재판정에서 그들의 목을 강력하게 죄어올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상훈은 지하실을 빠져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차를 몰아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절정의 순간에 상훈은 가장 처절하고 시커먼 절망을 선물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칼날은 차갑게 갈수록 예리하게 베이는 법입니다. 상훈은 백미러 속에서 붉게 충혈된 자신의 눈을 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미연아, 네가 그토록 원했던 그 섹시함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너와 그놈이 내 몸에 새긴 이 배신의 흉터는 이제 평생 너희를 따라다닐 지옥의 낙인이 될 거야. 여러분, 상훈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훈이라면 저 현장에서 잡은 증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훈처럼 직접 대면하여 그들의 민낯을 폭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양양의 펜션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상훈은 단 한 번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마치 앞으로 벌어질 참혹한 파국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 지수가 있을 펜션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상훈은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복사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고 그는 이제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완벽히 끝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양양 펜션 테라스에서 벌어지는 숨 막히는 대치 상황과 아내의 가식적인 가면이 벗겨지는 그 경악스러운 순간이 공개됩니다. 배신자들의 최후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이 처절한 복수극의 결말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지금 바로 양양의 그 비 내리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가시죠. 양양의 밤바다는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펜션 테라스에서 흘러나오는 가벼운 웃음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상훈의 귓가를 잔인하게 핥히었죠.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상훈의 품 안에는 홍대 지하실에서 가져온 지독한 진실들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오빠가 해준 게 훨씬 예뻐. 우리 남편은 그런 센스 전혀 없거든. 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태주가 미연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와인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연은 태주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처럼 웃고 있었죠. 상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오히려 기묘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이 그를 진정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10년을 믿어온 아내가 외진 펜션에서 낯선 남자와 나를 비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배신감의 크기를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상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려 판을 그르치는 대신 가장 완벽한 심판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다면 분노보다 무서운 이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상훈이 가볍게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테라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상훈과 눈이 마주친 미연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여기 왜? 상훈은 대답 대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슬그머니 손을 뗐지만 상훈의 시선은 이미 태주의 손이 머물던 미연의 허리, 그 붉은 장미 문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걱정돼서 왔지. 가평이라더니 양양 바다는 참 넓네. 상훈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태주가 헛기침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사생활에 왜 끼어들어? 내 아내랑 살을 맞대고 있는 놈.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강태주 씨 맞지? 홍대에서 예술하시는 분? 상훈이 태주의 이름을 입에 올리자 남자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상훈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 태주의 작업실에서 복사한 미연의 치욕적인 영상들이 담긴 태블릿을 미연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이거 하려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한 문신이라고 했지. 미연아. 미연은 비명을 지르며 사진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상훈의 구두가 그녀의 손등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자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헤어지겠다고 위협해서. 영상 속에 너는 아주 즐거워 보이던데. 남편을 등신이라고 부르면서 깔깔거리던 그 목소리. 아직 내 귀에 생생해. 상훈의 시선이 태주를 향했습니다. 태주는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상훈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태주의 멱살을 잡아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내와 배신감이 실린 악력이었습니다. 너 같은 놈들은 이게 게임이지.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자 몸에 표식 남기는 게 대단한 훈장이라도 되는 줄 알지. 경찰에 신고할 거야. 태주가 비명을 질렀지만 상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도 바라는 바니까. 근데 말이야, 내 작업실에 있던 그 수많은 사진 속 여자들 가족이 내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미 내 변호사가 그분들 연락처 따고 있거든.
태주의 눈에 진정한 공포가 서렸습니다. 예술가인 척하며 수많은 여성을 그루밍해온 그의 화려한 삶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우는 그를 쓰레기 버리듯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상우는 다시 미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그녀를 보며 상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연아, 너는 참 예뻤어. 내 아내로서,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존경했어. 그런데 너는 내 스스로를 그저 누군가의 소유물로, 이런 쓰레기의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렸어.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거 당장 지울게. 레이저로 다 지워버릴게. 지워지겠지. 살캐 위에 잉크야 지워지겠지. 하지만 내 머릿속에 각인된 이 배신은 무엇으로 지울래? 네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허리에 남을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될 거야. 네가 무너뜨린 게 고작 문신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10년이었다는 걸. 상우는 미리 작성해온 이혼 서류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어. 이 영상들, 증거들 법정에 제출될 거야. 그리고 강태주 씨, 당신한테는 상간남 위자료는 물론이고 네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 하나하나 다 책임지게 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단호한 결단을 보세요. 상우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완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절대 감정에 휘둘려 서류를 찍거나 물건을 부수지 마세요. 상훈처럼 증거를 앞세워 상대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률 100%의 복수 매뉴얼입니다. 상훈은 미련 없이 테라스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미연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뚫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상우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승리감보다는 거대한 허망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펜션의 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강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 예정대로 넘겨주세요. 엔진 소리가 빗속을 가르고 상우는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집은 예전 같지 않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된 장미 향기에 속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연의 허리에 새겨진 장미는 이제 그녀의 삶을 사참해는 가시가 될 것이고 상우는 그 가시덤불 밖으로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잔인하지만 정직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벌어질 더 처절한 인과응보와 모든 것을 잃은 미연이 좁은 자취방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지옥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배신자들의 최후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비참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갑자기 태도가 변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경계하십시오. 상훈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훈과 같은 증거를 손에 쥐었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복수 시나리오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또 다른 피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상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상훈은 이제 양양의 어두운 해안도로를 벗어나 밝은 도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슴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지만 적어도 그는 이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신은 타인이 가해오는 상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도 상훈처럼 강인하게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과연 법정에서 미연과 태주는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배신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그들의 파멸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로 함께 가시죠.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상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투명했습니다. 재판장은 상훈이 확보한 외장하드의 영상과 탐트강 실장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미연은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을 인정받아 재산 분할권조차 박탈당한 채 빈손으로 쫓겨났고, 상간남 태주는 불법 촬영 및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DNGI 되는 태주의 비굴한 뒷모습을 보며 상훈은 비로소 지옥 같던 긴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합니다. 하지만 상훈의 진짜 승리는 법정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훈은 승소 판결문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손에 쥐었지만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존감을 되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만에 놀아나는 바보 같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상훈은 낯선 도시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창문을 열고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 독이 든 꽃이었던 미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은 미연은 도시 외곽의 낡은 원룸촌에서 식당 아루에 바디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번 돈은 모두 허리에 남은 추악한 장미를 지우기 위한 레이저 치료비로 나갔습니다. 살점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장미 넝쿨은 희미해졌지만 그 자리에는 얼룩덜룩하고 한만이 남았습니다. 미연의 삶은 그 자체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 문신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것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레이저가 피부를 찢을 때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그때마다 상훈을 비웃던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지워진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상훈의 마지막 경고는 매일 밤 그녀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상훈은 잠시 차를 세우고 휴대폰 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미연의 번호를 영구히 삭제했습니다. 꽃은 시들어도 땅은 다시 숨을 쉰다. 그는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진정한 타이스앤이란 과거의 망령을 완전히 도려내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되찾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그 찬란한 빛을 향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에는 아픈 기억의 흔적이 남았을지언정 그의 앞날은 이제 오직 스스로가 선택한 정직한 길로만 이어질 것입니다. 잔인했던 폭풍은 맺었고 이제 상훈의 인생에는 진정한 트도와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상훈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 그리고 고통을 딛고 일어선 한 남자의 새로운 시작은 아름다운 캣툭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상훈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배우자의 변한 태도나 수상한 흔적을 목격하고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상훈이 맛본 것과 같은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절대 그 소중함을 타인의 배신으로 망치게 두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정의로운 결말을 더 많은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상훈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강력하고 통쾌한 실화 바탕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하고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십시오.